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K-pop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와, 저는 해와고요. 저는 소유입니다. 와, 오늘도 어김없이 오랜만인데요. 진짜 한 달을 건너뛰어가지고 정말 여름 오랜만인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늦게 온 이유가 있다면 제가 이직을 하면서 조금 정신이 많이 없었고요. 와, 그리고 해와도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유로 예, 늦어졌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녹음이 월요일이었는데 이제 제가 월화수목금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녹음 환경에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기다려준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갔다 오니, 쉬고 오니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원래도 직장인이었어요. 그냥 뭐 하는 일이 맞긴 달라졌을 맞는데, 뿐인데 10 to 7, 주 5일째 그쵸.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응. 아니 파케가 뜸하다. 들을 게 없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린 다음에 바로 혜화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야, 우리 빨리 여기 녹음 날짜 잡아야 돼. 그래서 그런 정신을 이슈가 잡고, 있었군. 그럼요. 이 구독자가 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 주셨으니까 또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떤 작품을 할까에 대해서 또 생각이 좀 많았는데, 왜냐면 이제 또 안 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헤어가 마침 너무 딱 필요한 영화를 가져와 줬어요. 하하하. 사실 이거 안 볼라 그랬는데, 왜냐면은 약간 네. 살짝의 좀, 뭐라 해야 되죠? 홍대병이라고 하나요? 그게 돌아가지고, 약간 남들 다 보는 거 별로 딱히 일찍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좀, 유행이 좀 사그러질 때쯤에, 이런 거였구나 하고 볼라 그랬는데, 이게 참, 알고리즘과 이제 세상의 이제 유행과, 이제 제가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그 청소년 어린이 친구들과 방학 캠프를 했는데, 보는 애들마다, 쌤, 캐대언 봤어요? 캐대언 봤어요? 캐대언 최애가 누구예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안 보고서는 대화가 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안 볼 생각은, 안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딱히 이제 적극적으로 볼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뭐, 커버곡 같은 거 많이 올라오니까, 권진아가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 뭐. 릴리는 역시 릴황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골든 리메이크 이런 거 보고 있고, 뭐 그러면서 재밌다. 뭐 이 정도였는데, 그래도 볼 기회가 있으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은연중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혜화가 캐대언 보고 싶다라고 하자마자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혜화는 정말 감다살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감다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가 저는 이제 약간 이제 20, 30대 남자들끼리만 있는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 다양성이 좀 떨어져요. 그럴 수 있지. 다양성이 막 필요한 공간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의 어떤 근황 토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한테 저희 이제 채널에 제가 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한번 들어봐라 라고 추천해 줬을 때 그 영화에 대해 듣고 싶은데 자꾸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 라는 평가가 있는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너무 바로 그 뭐 영화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이제 정감이 없다. 오히려 조금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추는 편이 실제 저희 어떤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조금 의견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쉬는 기간 동안에 피드백을 많이 들으셨네요. 피드백은 사실 그건 최근에 들은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저희가 사실은 잡담을 넣기 시작한 것도 저희 어떤 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맞지. 근데 이제 막 여기저기 추천해 주다 보니까 앞에 헛소리 하는 거가 약간의 진입장벽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들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 근황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난감 가게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의류 브랜드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패션업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죠? 일단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쾌적해졌고 뭔가 그렇겠다. 이 회사의 체계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서 뭔가 딱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회사라고 느껴지는 곳에 들어와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안정감을 준다. 일에서 어떤 감정을 쓸 일이 많이 없고 되게 근무 환경이 되게 좋고 쾌적하고 또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쉬운 거는 이쪽 업계가 약간의 박봉이라는 사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 직장에 사실 저의 어떤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전에 직장은 아무래도 뭔가 회사 동료라기보다는 리얼 찐친 바이브로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맨날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같이 있는 거니까 물론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같이 뭔가를 하고 뭐 이럴 여유는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바이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치.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주말에 고정적으로 쉬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있어요. 뭔가 평일에 아무도 쉬지 않을 때 나 혼자 쉬면서의 그런 것도 있고 평일에 아빠랑 둘이 놀러 다니는 소소한 재미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졌죠. 아하. 일반 직장인 친구도 약속을 잡을 때 저를 이제 의식 속에서 약간 배제하는 경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연은 약간 주말에 쉽게 쉬지 않는다. 아, 맞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이제 주말에 쉰다. 한번 우리 놀 건데 저 사람하고 같이 불러볼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인식상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뭐 차이라면 차일 수 있겠네요. 좋네. 근데 역시 주말에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지. 저는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니까 요즘 제가 본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요새 넷플릭스에서 하는 모태솔로도 연애를 하고 싶어. 그거를 아주 과몰입하면서 봤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저희 회사에서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보고 오면은 약간 어렸을 때 일요일에 개콘 보고 월요일에 나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어제 개콘 봤어? 한 것처럼 저 화요일에 그 모태솔로 연애를 보고 수요일에 출근해서 어제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일상을 한 몇 주 보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간만에 좀 인플루언서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의 연애 프로그램을 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한 처음에는 좀 심심하고 밋밋했는데 뒤로 갈수록 역시 도파민이 아주 뿜뿜 터져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고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한동안 그래도 컨텐츠가 메마르지 않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우파가 끝나니까 모태솔로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모태솔로가 끝나니까 봤어요? 수우파도 봤어요. 모태솔로가 끝나니까 소유가 또 이렇게 우리 빨리 팟캐스트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컨텐츠가 끊이지 않는 간만에 재밌는 몇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컨텐츠로 드라마를 하나 제안을 했잖아요. 뭐 옛날 드라마긴 한데 약간 고기 굽듯이 흐름을 끊기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든든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둘 다 보지 않아서. 이런. 모태솔로 네. 진짜 재밌는데 제발 봐주세요. 저랑 얘기해줘요. 나랑 토론해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제 앞가림이나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그런 거 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튼 간만에 재밌는 연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Yes. 네, K-팝 데몬 헌터스는 매기강 감독의 지휘 아래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네, 한국 이름 강민지, 한국계 캐나다인이라고 합니다. 네. 5살 때부터 이제 캐나다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되게 한국계 캐나다인 이시고요. 뭐 방학이나 뭐 쉴 때마다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서 이 어떤 영화에 한국적인이 아니라 그냥 한국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소개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완벽한 내부인의 시선으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랑 어떤 내 외부의 어떤 경계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점에서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강 감독님의 어떤 시선으로 이 한국에 대한 주제를 드러내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시적절했다. 지금 시점에 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원안도 매기강 감독님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와우. 출연은 아덴조, 안효섭, 메이홍, 유지영, 김윤진, 켄정, 이병헌 이렇게 출연했고요. 그리고 제작사가 소니였다.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를 미국이 일본이 애니메이션화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와. 근데 막상 보니까 그냥 사실상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사실상 미국 기업이고 매기강 감독님도 한국계 캐나다인이잖아요. 일본이랑 큰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가 한국 컨텐츠를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이런 약간 관점으로 뭔가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또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저희들에게 또 한 수의 가르침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 독점입니다. 이 점이 너무 좋기도 하면서 아쉽기도 한 점은 이제 이거 인트로를 보는데 이거 완전 극장에 상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죠? 진짜 요새 막 3면 화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CGV나 이런 데서. 아이돌 콘서트도 극장에서 막 상영하는 시대고 그래서 극장과 조금 잘 어울리는 연출을 많이 썼는데 이 넷플릭스라고 한 어떤 플랫폼의 독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의 아쉬움. 하지만 넷플릭스에 돈이 있었기에 만들 수 있었겠죠. 그것도 그래.
이게 또 애니메이션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또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소니에다가, 이게 매기강 감독님이 어쨌든 소니 소속이니까, 소니에다가, 나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소니가, 조금 반려를 했다가, 이제 매기강 감독님이 그 넷플릭스에다가 직접 이제 이거를 제출을 했더니, 오케이, 가보자고 해가지고, 넷플릭스가 이제 소니와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오.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독점일 수밖에 없었고,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러네. 애니메이션이었다고 합니다. 땡큐 넷플릭스. 오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상영시간 99분입니다. 와우. 훌륭해, 훌륭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영시간은 두 자릿수여야 한다. 100분을 넘어가면 힘듭니다. 이래서 이제 어린이들도 부담 없이 보게 될 수 있던 게 아닌가. 너무 길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집중력은 어른도 충분히 나쁘다. 맞아. 요새 어른들도 미디어에 점철돼가지고 이게 맞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대략 13세에서 한 23세까지가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집중력이 좋은 딱 그 구간이 딱 10년이에요, 10년. 사람이 대충 1살에서 요즘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그 중에 그 컨텐츠 소비 집중력이 좋은 기간은 딱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뭐 3시간이든 뭐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보통 그 나이대에 속해 있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90분 때까지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케데어는 어떤 명작의 자질을 갖추고 나타났다라고 훌륭하다. 훌륭합니다, 아주. 네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잡설을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줄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es.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해와의 이 영화를 보고 나서의 이제 간단한 소감? 이거 먼저 들어볼까요? 아하. 저는 일단은 이 어린이들이 저에게 가장 이걸 볼 것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좀 약간 걱정했어요. 되게 유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골든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저랑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는 제2의 레디꼬다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툭 하면 선생님 골든 틀어주세요. 선생님 골든 MR 틀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요청을 하고 심지어 어제가 이제 성과 공유회 약간 이런 거였는데 아이들이 골든 합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프라노 20명이 We going up, up, up을 불렀다.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혼란해. 라는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보니 전 너무 신기했던 게요. 전 이게 아까 전에 소요가 그 내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이 현대 한국의 모습을 구현을 잘해낸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한국 콘텐츠라고 하면은 진짜 보통 이제 전통 콘텐츠를 많이 쓰잖아요. 뭐 우리가 스우파에서 메가크루 이런 걸 봤을 때도 한국적인 게 이제 현대화된 한국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아무래도 전통이 아름답기는 하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되게 한국이 현대화된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알 수 없는 불쾌한 골짜기 이런 거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불쾌한 골짜기의 느낌이 든다기보다 이제는 좀 전통에서 벗어나서 좀 이런 현대화된 한국의 모습도 세계인들에게 되게 그 느낌을 줄 수가 있겠구나. 심지어 거기에 그런 혼문이나 이런 사자들이나 막 이런 좀 전통적인 요소들도 너무 이렇게 트렌디하고 키치하게 표현이 된 걸 보고 이거는 전통과 현대의 엄청난 융합 콘텐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했던 거와 달리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고
덜 유치하게 보지 않았나?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6회 마운틴이었다. 6회 마운틴이었다. 소연은요? 전 약간 그런 관점 재밌네요. 그 전통과 현대 사이의 어떤 골짜기와 산맥의 어떤 그런 비유. 저는 그냥 보면서 뭐 예상은 했어요. 재밌겠지. 왜냐면 이게 뭐 어린이 컨텐츠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공연장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 객석 안쪽에서 이제 객석에서 뭐 핸드폰을 사용한다거나 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일어났거나 뭐 자리를 찾아드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그럼 그 포지션에 서게 되면 장점이 그 무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 거기 서가지고 무대를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당연히 그리고 위치마다 무대가 안 보이는 위치도 있고 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작품을 감상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무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우스 어셔 생활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충격적으로 재밌었던 작품을 하나 꼽으라면 캐릭 체인지였거든요. 오. 그게 아동극인데 그건 명백히 아동극이잖아요. 그치. 저는 그때 당시에 한 20대 중후반 남성이었는데 와 정말 화려하고 정말 재밌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족시키는 게 사실은 어른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고 품이 많이 들겠구나. 그러다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웅장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른까지 만족시키는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 우리가 어떤 선입견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아동극, 아동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보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보고 나서도 아니야. 그냥 보는 내내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왜 이렇게 막 뽕이 뽕뽕뽕 차오르지? 이게 뭐지? 물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물론 재밌겠지. 근데 이렇게 재밌다고? 너무 재밌어서 어이가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어쨌든 그 완급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강이라고 가도 힘들고 맞아. 계속 느슨하게 가면은 그것도 되게 지루하고 맞아. 물론 뭐 강에서 오는 매력이 있고 느슨하면서 오는 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완급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부터 그냥 노래를 계속 틀어주고 그러면서 처음에 그 노래 틀면서 악귀를 혼내주면서 약간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딱 갔는데 이제 첫 번째 어떤 갈등 사항을 딱 마주치고 나서부터 약간 이제 닭강정을 봤을 때처럼 이 닭강정을 인간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얼마나 또 그 어떤 그 내적 갈등이 있을까 이것처럼 그 메인 갈등을 보고 나서 와 이거 어떻게 풀어낼까 근데 그거를 또 풀어내는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맞아. 그리고 그런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를 그냥 각 갖다 꽂아버린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명의 이야기만으로 그걸 이끌어가냐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 또 사실상 이 작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진우의 존재가 딱 나타나면서 이 어떤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펼쳐지다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면서 와 너무 재밌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품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음악이 주는 뽕 때문에 계속 쿵쾅쿵쾅 심장이 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스킬풀한 애니메이션 영화계의 어떤 굵은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어떤 대가가 만든 게 맞구나.
너무 좋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넘어서서 더 열광해야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네, 완전 혼문 되어버렸다. 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막 혜화한테, 야, 역시 재밌더라. 감다살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소재 특성상 자칫하면 눈과 귀가 아주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가 막 멀미 나서 꺼버리고 싶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런 맞아요. 연기 특성상. 근데 다행히 그런 게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게 아마 소유가 얘기한 완급 조절 덕이 아니었을까. 진짜 잘못하면 진짜 속 울렁거려요. 요새는 그래픽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멀미 납니다. 멀미 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네. 헌트릭스라고 하는 슈퍼 아이돌의 월드 투어 마지막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이 막 이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선배격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몇 세대 아이돌이야? 지금 4세대? 5세대, 4세대 아닌가? 이제 5세대까지는 조금 이 헌트릭스의 어떤 입지를 보면 5세대 정도 아닌 것 같고 3에서 한 4세대쯤 되는 뭐 아이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세대 아이돌에 해당하는 어떤 셀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레이션으로 헌트릭스는 밥스타보다 큰 존재인 헌터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헌터란 그런 그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귀마라는 악기들을 어떻게 퇴치하기 위해서 이 목소리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호흡문을 만들어서 악기들이 이 지하에 있는 악기들이 지상에 올라오는 걸 막는 어떤 결계 같은 것을 치는 일종의 무녀? 무당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무녀라보단. 무당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한 사람들이 구슬하고 뭐 이러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뭐 악기도 연주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라고 한다면 그 어떤 아이돌, 현재 음악 이런 것들도 비슷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설정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설정들을 싹 설명해주면서 3명으로 구성된 여자 헌터들은 황금 혼문을 만들면 이제 악기가 절대 못 올라와. 황금 혼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된다. 뭐 이런 임무가 있다라는 설정을 그냥 말로 설명을 딱 해줍니다. Yes. 근데 말로 설명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말로만 너무 설명하면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고, 근데 또 말로 설명해주면 굳이 이렇게 막 서사를 안 입혀도 되니까 빠르게 이해가 느끼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99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썼다. 대충 이 정도 설정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중요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 노래 골든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노래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How It's Done 이라는 노래를 딱 틀어주면서 이제 막 헌트릭스가 공연을 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딴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가 전화를 걸죠.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걸기 전에 우리들의 헌트릭스 미라, 조이, 루미가 막 이제 떡볶이랑 막 김밥이랑 막 김밥을 떡볶이를 안 먹나? 아무튼 김밥이랑 막 이런 거 막 주워 먹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주워 먹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해서 뭐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아냄에 있어서 너무 약간 이미지 메이킹된 음식들 있잖아요. 비빔밥 이런 거.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리얼한. 맞죠. 근데 그런 거를 셀렉하는 과정에서는 또 철저히 어떤 외부인의 시선과 내부인의 시선 두 가지를 좀 고려했다라는 어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백이강 감독님이 김치를 넣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 왜냐면 너무 한국적인 것을 내려고 노력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김치는 있어야 된다. 왜냐면 먹지 않나 다. 컵라면에 김치 그게 이미지. 정도는. 컵라면, 아니, 김밥에도 약간 김치는 우리가 어떤 보여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리얼. 야, 너네 막 그 약간 인종차별 같은 게 있다면서요. 야, 한국인들은 맨날 김치만 먹는다며?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맞아. 맞아서 타격감이 오네. 진짜. 심지어 저는 오늘 아침밥을 먹었을 때, 그 식탁 위에 올라온 김치의 종류가 5가지였어요. 5가지 종류의 김치가 식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와, 군침이 싹 돋네. 그쵸. 저 엄마의 그 겉절이가 쳤거든요. 체급이. 그 안 어울리는 음식과 있을 때 김치가 약간 손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울림과 안 어울림 같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체급이야. 최고야. 고기가 같이 있어도 얘가 1등이야. 아무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인 입장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보여주는 게 되게 참신하면서도 오히려 더 한국적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이 들어간, 셀렉이 들어간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추럴, 그냥 한국에서 자란 한국 태생의 한국인이 만들었을 때와는 어떤 다른 지점들이 만들어진 포인트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래서 셀린이 루미가 그렇게 먹었나? 입에다가 그 통 김밥을 막 이렇게 먹는. 그게 약간 챌린지화 되고 있다, 외국에서. 아, 진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안 먹잖아. 그거 뭐 가능한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통째로 잡아서 뚝뚝 베어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웃겨. 저는 그거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 다 흘리고, 이빨 다 끼고. 그러면서 뭐 헌트릭스 멤버들에 대한 어떤 캐릭터성을 보여주죠. 뭐 미라는 가족 간의 어떤 불화 같은 게 뭐 있다. 그리고 조이는 이제 미국 태생에서 뭐 랩도 잘하고 가사도 잘 쓴다. 이런 설정들 이제 정말 아이돌 같긴 하잖아요. 외국에서 온 멤버가 한국 어떤 토종 멤버에 비해 이제 보통 많잖아요. 요즘 케이팝 아이돌 멤버 구성 한 5명이나 치면 그 중에 3명은 외국에서 자랐거나 뭐 외국에서 학교를 갔다던가 뭐 이런 어떤 내력을, 아니면 외국인이거나 이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루미는 셀린이 속했던 선라이즈 시스터즈 멤버인 류미영의 딸이었지만 어머니는 일찍 여인 상태이다. 뭐 이런 정도의 설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아이돌의 딸인 그런 상황인 거죠. 왜 비행기가 제때 안 멈추고 그 있잖아, 그 땅콩 회항, 맞다, 회항. 땅콩 회항. 회항을 하고 있으니까 어라라 이놈들 악귀구나. 악귀가 아니라 귀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헌트릭스가 이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무기를 꺼내들고 악귀들을 무찌르면서 이제 무대로 하늘에서 상공에서 다이빙을 하죠. 그러면서 화려한 무대를 보여줍니다. 아니, 악기 너무 다 쪼랩들이야. 그냥 바로 다 썰려버리던데.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긴 했어. 너무 쪼랩이야. 그래야 빵빵 터지는 그런 쾌감, 액션 쾌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약간 VR 게임하는 느낌이었어, 보는데. 그래서 컵라면을 막 해치운 다음에 이제 이 악기들을 막 해치우고 무대 준비까지 막 하고 의상 막 입고 막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그 맨몸으로 낙한 이 헌트릭스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악기들을 터트리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람들에겐 퍼포먼스처럼 보이는 거죠. 이러면서 완전 멋있게 무대를 마무리하면서 이 오로라 색깔의 혼문이 또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에 가니까 귀마가 악귀 중에 제일 센 애가 귀마고 쪼렙들은 악귀구나. 그래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귀마가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믿은 게 잘못이지 하면서 막 이제 이 쪼렙들 왜 믿어, 이 쪼렙들. 혼내니까 한 명의 어떤 고운 목소리를 가진 저승사자가 나타나면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나타나죠. 그랬더니 귀마가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목소리를 준 게 아닐 텐데 이러면서 이제 진우에게 너 이렇게 나한테 도발을 할까 뭔가 얘기를 갖고 와라 했더니 이제 진우가 새로운 방법을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이 5명의 저승사자가 딱 포즈를 잡습니다. 포즈. 그러면서 뒤에 있는 악기들이 그걸 보면서 뭐야? 뭐 이 정도면 가능할지도 이러면서 태세 전환을 하고 귀마도 어라? 이 자식 좀 치네. 생각인데 좀 치네. 감다살이네. 가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헌트릭스에 대해 저항할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미라랑 조이는 이제 우리 소파에서 맛있는 간식 사들고 좀만 좀 쉴까? 이러는데 이제 루미는 의상들이 쫙 깔려져 있는 어떤 복도를 가서 좋아 지금이다 하면서 신곡을 독단적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곡 골든의 의상을 입고 그 의상들을 이제 미라와 조이에게 건네주면서 쉴 만큼 쉬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매니저인 바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신곡 반응 좋으니까 홍보하러 가자. 오케이 하면서 이제 골든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골든의 어떤 가사 중에서 더 이상 숨지 않아 이러면서 이런 가사에서 이제 루미가 그 자신의 어깨에 있는 문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기들만 가지고 있는 문양이었어요. 피부에 일종의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나루토 보면은 주인이라고 있거든요. 피부에 약간 이렇게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그것처럼 그 문양이 있던 겁니다. 나는 와일드 바디 아이스크림 생각했는데. 와일드 바디 완벽하게 딱 그게 생각났어 보고. 팔뚝에 와일드 바디 무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미는 알고 보니 그 헌터인 엄마와 악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던 거죠. 빠밤. 저는 루미가 이누야샤라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반뇨잖아요, 반뇨. 여기서 확 긴장이 확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메인 갈등인데, 그러니까 얘를 악귀를 물리쳐야 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바로 악귀인 그 경계를 걷는 자의 모티프가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흡혈귀에 관련된 작품이나 아니면 그 요괴 뭐 이런 뭐 약간 아인을 다룬 작품에서 주로 이 혼혈 경계에 있는 자에 대한 모티프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여기 K-팝 데몬 헌터스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 순간부터 와 그러면은 루미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이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언젠가 악귀가 아닌 존재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자신의 진실을 드러낼 때까지 어떤 그 긴장감이 지속되겠구나. 앞으로 약 80분 정도의 시간 동안 8, 90분 가까이 된 그 시간 동안 그게 1차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장치였다. 그러면서 이 작품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어떤가요? 그쵸?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전개긴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에 어떤 결론과 교훈을 낼까. 그 악기와 이 헌터가 이제 공존을 하며 살아갈까? 혹은 이 혼혈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
여기서 이 이 루미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자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미가 이누야샤라니 스네이프라니 감정. 근데 그냥 뭐 혼혈이면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노래가 안 되기 시작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서 동시에 몰입이 확 되는 거죠.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해. 내일 공연 나가야 되는데, 이거, 골든 연락 높은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메인 보컬인데. 나 매본데. 과연 90분 안에 골든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꺽슨. 그래서 이 어떤 목소리 컨디션 때문에 결국 예정되어 있던 라이브 무대도 취소되고 어떤 루미의 어떤 예민함이 시작되고 이 루미의 어떤 예민함을 이제 미러와 조이가 어떻게 좀 해결해 줄까 하다가 한의원에 데려갔는데 한의원이 부분을 보기 전에 전체를 봐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죠. 근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목소리 잘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약이나 줄게요 하고 그 한약을 주죠. 한약 너무 웃겨. 그러고 한약을 들고 나오는 길에 이제 이 사람들 그 헌트릭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 잠입해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후줄근한 타입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풀 메이크업한 그 남자 5명이 복근쟁이와 우기명과 우기명과 뭐 복근쟁이와 뭐 적당히 뭐 되게 화려한 남성들과 갑자기 그 막 핑크핑크 블루블루한 애들 사이에 그냥 혼자 그림체가 다른 이케맨 한 명 딱 이렇게 우뚝 이렇게 어쨌든 그 5명의 남자들과 마주치면서 뭐지? 이 그들의 어떤 외모와 꾸밈에서 오는 아우라에 약간 압도되어 있는 헌트릭스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다가 어깨빵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약들이 전부 다 쏟아지게 되는데 약간 재수없게 앞이나 뭐 똑바로 봐 이런 느낌으로 재수없게 치고 걸어 나가죠. 험담을 한 헌트릭스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모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보다 남자잖아. 뒤늦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꽃남 재질임 약간. 야 싸가지. 너희 거기 싸가지 약간 이런 느낌. 그니까. 소다팝을 부릅니다. 이 소다팝의 등장을 보면서 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처음에 봤을 때 사람들이 막 그 진우에 대한 찬양들을 이미 너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저는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제 진우에 대해서 도대체 진우가 뭐길래 약간 이런 감정이 있었단 말이죠. 너 못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약간 이걸 처음 봤을 때 진우의 인상은 좀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혼자서 다른 그림체를 하고 있는가? 왜냐면은 헌트릭스도 그렇고 사자보이스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사실 검은 머리가 없잖아요. 맞아. 다들 요란한 머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란한 머리가 준 효과도 있지만 요란한 머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이들을 느끼게 한다면 이 진우의 검은 머리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는 이 평범한 긴 머리 평범한 남자의 약간 약간 쉼표머리 뭐 이런 머리가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림체가 확 튀고 그러니까 되게 잘생긴 것처럼 더 느껴지죠. 맞아. 주변에 비교해서 뭐 의도를 했겠지만 왜냐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북한군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잘생긴 배우를 쓴다. 왜냐면 그 배우와의 외모가 가진 호감으로 그 배역을 조금 호감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뭐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처럼 이 진우는 잘생겨야만 하고 호감이어야만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힘을 주기도 했고
반대로 다른 캐릭터들에게 대비를 주기도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어떤 이런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진우를 생각하다 보니 사실 이 어떤 캐릭터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캐릭터의 외형을 보고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애초에 그냥 어떤 캐릭터를 막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비호다, 오히려 너무 노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비호감을 또 서사적으로 또 메꿔 주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감독과 이 제작진들이 얼마나 노련한가, 진우라는 캐릭터를 설계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어떤 검토와 노력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돌의 인기 멤버를 보면은 거의 이제 흑발남들이 많긴 하죠. 쟤는 흑발을 해도 잘생겼네. 막 이런 거, 흑발을 해도 뛴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약간 그 여자 아이돌로 따지면은 흑발에 앞머리를 잘랐을 때의 그 어떤 청순함 이런 것처럼 옆에 애들 진짜 다 머리 요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그 청순남 이렇게 맞아. 하잖아요. 근데 몸도 되게 프레임은 좋지만 슬림한 바디 뭐 이런 것들 어떤 그런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거기 케이팝에 대한 이해도가 또 케이팝 아이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이렇게 높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자보이즈가 악귀라는 걸 알게 된 헌트릭스가 얘네들 다 부숴버려야 돼. 부숴버려. 그러면서 디스곡을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테이크다운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아, 맞아요. 이게 이런 거 하면서 처음에 골든의 그 인기 차트였나? 그걸 볼 때 1위가 헌트릭스고 2위가 트와이스였거든요. 혹시 그 장면 봤나요? 아니, 못 봤어. 기억이 안 나. 2위가 트와이스고 그 다른 장면에서 트와이스 노래도 한번 나오는데 그냥 삽입되는데요. 마지막에 이 테이크다운이라는 노래를 그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 트와이스가 부르더라고. 지효, 정연, 채영 셋이서. 그러니까 헌트릭스 성우 그 가수 이렇게 목소리 해주신 분들이 당연히 테이크다운도 처음에 부르는데 엔딩에서는 트와이스가 부르더라. 그래서 제작진들이 트와이스를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와이스라는 그룹의 어떤 스타일에서 뭐 뭔가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뭔가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신기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보이스의 소다팝이 흥행하기 시작하면서 완벽할 줄만 알았던 헌트릭스의 혼문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크다운이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그 테이크다운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아이돌 상을 싹쓸이하면서 이제 사자보이스를 박살내버리고 우리의 황금 혼문을 완성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 가사가 이 너의 치욕스러운 가면을 벗겨내고 치욕스러운이란다.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막 벗겨내고 널 끌어내리겠어 뭐 이런 가사인데 이제 루미가 약간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진우와 몇 번의 조우를 하면서 맞아. 진우가 목욕탕에서 한번 싸우다가 옷 팔 부분이 찢어져서 이 문양이 보인 겁니다. 진우가 그걸 보면서 너 뭐야? 하지만 한번 숨겨주죠. 비밀로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어디지? 그 팬사인 합동 팬사인을 하잖아요. 그 헌트릭스 팬사인에 사자보이즈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지분을 빼앗아 먹겠다 하니까 루미가 그럴 순 없어 하면서 같이 이제 합동 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귓속말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그 증오만으로 과연 귀말에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어떤 한마디를 흘리게 되고 루미가 거기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면 그 가사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악귀는 사실 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치. 그런 불안감이 이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이 황금 혼문이 사실은 나까지 적대시하지 않을까? 그니까. 나도 내 안에 있는 악귀가 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테이크다운이란 노래를 이 헌트릭스 셋이 준비하면서 불협화음이 하나둘씩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우와 루미의 어떤 교류도 시작되죠. 사실 진우는 400년 전에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해서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하기 위해서 귀마와 거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목소리였던 거죠. 귀마가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목소리를 준 게 아니었을 텐데 라고 했던 겁니다. 그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왕의 궁궐까지 입성하게 된다가 결국에는 가족들을 이제 지키지 못하고 귀마의 노예가 된 자신, 그러니까 악귀가 돼버린 자신, 이런 과거를 가지고 그것을 루미에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어떤 서로 뭔가 이렇게 동질감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K-pop 데몬 헌터스의 슈퍼스타가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진우의 어떤 사형마 그런 개념인데 파란 호랑이랑 눈이 3개 달린 까치? 까마귀? 까치? 호작도라고 하는 한국 민화에는 그러니까 호랑이와 까치를 소재로 한 민화 그 장르가 있는데 그것들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갓을 쓰고 있는 눈 3개 달린 까치와 이 파랗고 정말 민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비주얼 가진 이 호랑이가 이 사형마처럼 루미의 방에 나타나가지고 그 유명한 쓰레기통 세우기 장면 보여주면서 이 둘 사이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만날래? 데이트? 뭐 이런 단어 이렇게 서로 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서로 신경질을 부리면서도 서로의 어떤 동질감에 끌리는 인간도 악귀도 아닌 그 경계선에 있는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누면서 그래도 인간성을 좀 더 인간에 가까우며 귀마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루미와 이제 악귀의 세계에 속해버려서 자신이 인간이던 시절에 저질렀던 과오에 항상 고통받고 있는 그 진우 그리고 자신이 인간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고 심지어 헌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반은 악귀라는 어떤 내가 과연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정체성 혼란을 갖고 있는 이 루미와 진우의 어떤 정체성이 서로 만나면서 어떤 하나의 어떤 화합, 호흡 같은 그 재즈를 보여주게 됩니다. 짜밥두비두바. 루미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혼란, 불안이 이제 점점 증폭되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런 혼자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는 루미를 미라가 되게 답답해하고 얘기해 너 우리한테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하고 우리 같은 팀이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가사를 바꾼다니 루미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이러면서 이 갈등 헌트릭스 사이에서 묘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이 갈등이 어떤 그 악기와 싸우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헌트릭스 그러면서 또 소다팝의 인기가 점점 나날이 높아져 감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조이는 또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루미 난 항상 너의 편이지만 이번엔 좀 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의기투합해서 루미가 그동안 이제 멤버들이 같이 목욕탕 가자 그랬는데 목욕탕 안 갔거든요. 왜냐면 문양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문희는 보여주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야 우리 이번에 시상식 끝나고 다 같이 가자. 이번 시상식만 잘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비밀을 보여줄게 라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악귀를 이기기 위해서 귀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테이크다운
증오로 가득 찬 테이크다운은 우리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거를 이제 조이와 미라도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골든으로 시상식을 장식하자. 이러면서 이제 진우와의 만남과 이제 멤버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 루미가 이 골든을 라이브로 다시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솔로 파트를 마무리하죠.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멋있는 골든을 들을 수 있겠다. 맞아요. 이 골든을 들으면서 황금 홈런을 만들어지고 어떤 진우와 루미의 관계는 일종의 그 열린 결말로 놔두면서 아름답게 영화가 마무리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인 BHC의 핫프라이드를 먹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제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혼자서 갖고 있었단 말이죠. 힐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악귀들의 어떤 잔치 놀이수에 이제 헌트릭스가 걸려들게 되면서 갑자기 테이크다운이 틀어지고 두 멤버가 이제 악귀들에 의해서 이제 헤매게 되면서 진우가 만들어낸 가짜 조이와 미라가 무대 위에서 테이크다운을 부르면서 마치 그 테이크다운의 가사로 너 그 어깨 그거 있는 너의 그 가면을 벗은 너의 진짜 정체성 그걸 떠벌리고 널 끌어내주겠어 처럼 이야기하는 그 무대 위에서 갈등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귀마가 그 진우와 루미의 어떤 교감을 보면서 이 진짜로 내가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았나 하면서 넌 그저 너의 가족들을 배신한 쓰레기에 불과해. 내가 너의 기억을 주워줄 테니까 너는 너의 하던 일을 똑바로 해야 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우가 흑화한 거죠. 그래, 나는 악기야. 나를 위해서 그녀들을 파괴하고 이 악기들의 세상을 만들어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로 배신을 했다. 루미를 배신을 했다. 배신 아닌 배신을 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자신감이 좋았을 때는 되게 어떤 악기의 어떤 그 유전자가 되게 작게 발현이 되고 있었다가 이제 자신감이 없이 한없이 이제 불안해진 루미는 거의 이제 반은 악귀인 상태가 돼버리고 그 상태에서 멤버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멤버들은 사실 그 어떠한 설명도 못 들은 채 무대 위에서 갑자기 악귀가 돼버린 루미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멤버들도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를 너가 한 적이 없잖아. 난 이제 우리는 뭘 믿어야 돼? 하면서 이제 멤버들이 와해되고 말죠. 그리고 헌트릭스의 불화로 인해서 모든 시상식의 상은 사자보이스가 싹쓸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두 헌트릭스의 굿즈를 이렇게 버리든지 그 위에다가 사자보이스의 굿즈를 입고 사자보이스의 마지막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남산타워로 가나? 남산타워로 가게 됩니다. 그 남산타워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자보이스는 정체를 드러내고 귀마가 2승에 소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이가 그 미스테리의 팬이었잖아요. 그 눈을 가린 같은 친구. 그리고 미라는 에비를 그의 복근을 의식하고 있는 눈에서 팝콘 떨어지는 그 연출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콘서트에 홀린 듯이 이끌리게 되는 거죠. 정말 홀린 듯이라는 표현이 그야말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홀린 듯이 아니라 홀려서지. 혼이 빠져서. 그래서 이제 사자보이즈가 마지막으로 Your Idol. 그래서 너의 어떤 심장을 나에게 바쳐라. 뭐 이런 가사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셀린과 마주하면서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내 존재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화를 내면서 어떤 자신의 다시 한번 사랑받기 위해서 이 각성을 한 루미가 다시 혼문을 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죠. What it sounds like 하면서 나는 노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혼자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만화적 허용이겠죠. 왜냐면 이 노래를 같이 만든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루미와 이제 정신을 차린 미라와 조이까지 다 같이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뭐 흘려듣는 소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둬. 나는 나대로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흥행할 수도 있었던 그런 가사말들인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팝이 맨날 뭐 어젯밤에 너랑 한바탕 하고 쩔뚝쩔뚝 걸었어. 아니면 나의 어떤 소중이가 굉장히 촉촉하단다. 뭐 이런 가사들로 오염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난 굉장히 신성하지 않아 지금. 이런 가사 이게 근데 신성하지 않아. 굉장히 뭐 이렇게 특별한 가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팝송들이 이제 이런 어떤 섹슈얼하고 자극적인 가사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케이팝 가사들은 너는 너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 모두 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뭐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아니 너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 뭐 이런 가사들을 이제 BTS가 해외 시장에 보여주면서 굉장히 교육적인 이유도 될 수 있고 사실 그런 가사에 지친 사람들이 어떤 대안으로서 아름다운 가사말을 가진 케이팝을 주목하게 되면서 이제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이제 명성을 얻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그 케이팝적인 그런 가사, 각자가 가진 콤플렉스, 그리고 어떤 두려움, 이게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이 악기의 성질이 강해지고 그 혼문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마의 목소리라는 것은 사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를 자극시켜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은 상황에서 이제 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되찾은 헌트릭스가 악기들과 맞서게 되고 이제 귀마의 일격을 루미가 받아내는 순간 혼자 외롭게 받아내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와서 도와주겠구나. 루미의 활약을 다시 보게 된 진우가 나타나서 루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제 세상에는 다시금 혼문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고 악기와 귀마는 다시 지하 속에 내려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와우. 완전 뮤지컬이잖음. 맞아요. 이런 어떤 구성이 굉장히 아동 뮤지컬과 연관이 좀 있다. 정말 기승전결을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사실 정석이잖아요. 그치. 정석. 기본을 잘 지킨 영화가 결과적으로 되어버렸고, 뭐, 아이들을 위해 만든 건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었다,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첫 인트로 장면에서 약간 쉽지 않다고 느낀 포인트가 처음에 프레임이 되게 뚝뚝 끊겨요. 그러니까 의도된 연출이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좀 끝까지 보기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 느끼셨나요? 피로하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낮춰서 되게 레트로한 감성을 주려고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필요했는데 나중 가면 프레임을 다시 올린 건지 아니면 적응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좀 그런 장면이 있었죠. 저는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기 전부터 약간 이렇게 번쩍번쩍 핑크핑크 약간 레트로 키치키치 막 이러겠구나 해가지고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예상대로
예상대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런 느낌이구나. 아, 오케이 이랬는데 뒤에 오히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적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계속 볼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게 무대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연출한, 저는 처음엔 이게 일본 제작사라고 느껴가지고 얘기를 들었던 게 어렴풋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4년 전인가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3달 정도 했었거든요. 한국 서버가 존재하지 않을 때 막 VPN 해가지고 막 일본으로 돌려가지고 막 일본 계정 만들어서 막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말들을 이제 인간으로 우회화 해가지고 경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경마를 육상 경기로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막 돌아요. 우수한 말들이 다음 어떤 더 우수한 대회에 진출하게 되고, 이 대회, 이 대회, 이 대회 다 뛴 다음에 이제 그 해에 있는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한 캐릭터가 센터가 돼서 공연을 하는 뭐 그런 어떤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문화와 어떤 경마와 육상 이런 걸 막 섞어놓은 어떤 약간 프린세스 메이커 같기도 하고 되게 혼종인데 재밌어요. 근데 이제 시간과 돈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그 게임을 보면서 아이돌 문화에 크게 관심이 없는 상태에 봤는데도 막 내가 키운 어떤 캐릭터가 센터에서 공연을 막 하고 사람들이 막 그 야광봉 같은 거 들고 응원을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게 싹 보여주면서 이 무대에 있는 어떤 그 캐릭터들을 쫙 보여주는 그 연출 보면서 굉장한 뽕맛을 느꼈단 말이죠. 아, 이거구나. 근데 이게 딱 헌트릭스나 사자보이즈를 연출할 때 그 구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뭐 일본의 그런 3D 아이돌 게임들, 뭐 우마무스메나 뭐 아이돌 마스터즈나 뭐 이런 게임들에서 뭔가 쌓여온 노하우가 이 작품에 담겨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왜냐면 진짜 무대 연출이 끝내주잖아요. 처음에 막 등장했을 때나 골든 막 무대 보여줄 때나 와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아이돌의 실제로 사실 근데 콘서트에 가서 직접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치. 막 왜냐면은 무대에서 바라보는 객석 이런 거 잘 안 보이고 내 자리에서 보이는 건 사실 어떤 스크린이고 거기에 어떤 레이저 조명 효과 같은 걸로 막, 근데 그런 느낌이지, 그걸 이제 막 돌렸을 때 그 웅장함은 또 다른데, 그런 것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잘 찬찬히 뜯어보니까 일본이랑 큰 관련은 없어 보여. 그래서 약간 의문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더욱이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요? 그죠? 뭔가 넓게 이렇게 촥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보면은 재밌겠다 진짜. 그리고 어쨌든 전 연령을 고려한 애니메이션으로서 어떤 주제를 가져갈 것인가. 해화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이제 해화의 어떤 직업과 관련이 좀 교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미 이 이야기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어쨌든 자신의 어떤 자기 객관화를 잘 해서 스스로가 좀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고, 예쁘다, 멋있다, 재능이 넘친다, 심지어는 우월한 기럭지, 우월한 외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고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떤 내면의 컴플렉스가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나 자신임을, 이 문양, 나의 와일드 바디도 사실은 나다,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나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만 혼문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진우도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기 때문에 이제 멋있게 산화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조이나 미라도 어떤 자신의 과거, 자신의 컴플렉스, 두려움, 불안한 이런 것들을 남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서 인정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약간 굳이 불안해하지 않을 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이런 나는 나대로 아름답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게 된 어떤 그런 주제인 것 같고, 그 테마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되게 뭐랄까 요란하게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뭔가를 해보기로 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영화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디테일적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헌트릭스랑 사자보이스의 그 뭐라 해야 되죠? 로고 이런 것도 너무 아이돌스럽게 한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렇게 사자보이스 이렇게 약간 흘림체로 이렇게 써 있는 거라든지 약간 에스파 느낌 마냥 이렇게 헌트릭스 이렇게 팀 로고를 이렇게 딱 만든 거라든지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넷플릭스에 올라가다 보니까 세계인들이 볼 텐데 이 멤버들의 이름을 만드는 것도 되게 공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남자 이름들 중에, 한국 남자 이름들 중에 사람들이 되게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 이름들이 정말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쌩웽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생명은 솔직히 나 인종차별이라 봐. 그건 진짜 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썽원, 쌩웽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게 딱 진우 이렇게 되게 한국의 흔한 이름이면서 발음도 쉬운 이 진우 이런 이름을 이렇게 선정을 한데도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들었고, 그리고 이 무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너무 되게 판타지스러웠어요. 이렇게 맨 마지막 노래 부르면서 갑자기 하늘로 떠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판타지스러워서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아이돌처럼 이 대중들이 밑에서 그들을 되게 동경하듯이 이렇게 약간 와 이러면서 바라보는 게 진짜 너무 아이돌스러워서 그런 것들도 너무 구현이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좀 진짜 아까 막 한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도 뭔가 그런 문화들을 되게 많이 공부한 게 느껴져서 내심 좀 감동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아까 막 김치 비빔밥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거는 전혀 K스러운 뽕을 느끼게끔 하기에 너무 많이 소재로 사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K-팝이 성행하고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또 비빔밥?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할 때쯤에 딱 이렇게 좀 한국의 모습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시의적절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서울이라는 공간을 되게 잘 가져다가 쓴 것 같아요. 뭐 익선동 같은 데 나오고 뭐 서촌 한옥마을 뭐 이런 곳을 또 배경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 어떤 배경들을 셀렉하는 그런 안목 같은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경계에 있는 분이잖아요. 매기강 감독님도. 그런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란 장소가 되게 피로한 공간이잖아요. 막 사람 너무 많고 막 출퇴근길 이상한 사람 너무 많고 힘들고 맞아. 막 덥고 막 짜증나고 이런 어떤 일상의 공간이지만 매기강 감독님에게는 그리운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학 때마다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즐거운 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경계선에 있는 입장에서 선택한 장소들이라서 오히려 한국에서 이 서울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또 다르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사자보이스나 이런 아이돌들의 비주얼 작업을 할 때 레퍼런스가 되었던 아이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후바투라든지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여기에 이제 인기 멤버들의 이 얼굴을 착안해서 캐릭터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 팬들이 조금 있는데 아주 뿌듯했다. 나의
최애 멤버가 이렇게 레퍼런스로, 아이돌의 레퍼런스로 사용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한마디와 누구에게 추천하는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는 간만에 K뽕이 좀 차올랐다. 사실 요새 되게 이게 국가의 정세라는 게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 되게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간만에 그래도 세계가 보는 한국은 그래도 아직 밝고 멋지고 희망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조금은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사람들은 사실 이거는 뭔가 호불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막 싫어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에 좀 아이돌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일단 보시고 이거는 뭐 좀 구현을 잘 했는데 이러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한마디 해보자면 이 영화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을 다뤘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뤘냐이다. 와우. 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요즘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세계적으로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상황이 갑자기 되어버려서 항상 얼떨떨한 한국인인데 그런 것과 별개로 뭐 한국 가수들이 나오고 뭐 한국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과는 별개로 그냥 이 K-pop 데몬 헌터스는 정말 잘 만들어진 기승전결을 갖춘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매기강 감독님은 뭘 만들어도 잘하겠다. 멋지다. 기가 탄탄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이제 또 이건 또 추천하는 사람들과도 연관되는 건데 이게 K-pop 데몬 헌터스가 제목이잖아요. 사실 제목이 살짝 한국인들 입장에서 짜칠 수가 있어요. 그런 진입장벽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유치한 K-pop 김치 워리어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약간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거 그냥 정말 근래에 참 보기 드물게 잘 기본기를 지키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픽사나 디즈니의 근 10년간 있었던 어떤 애니메이션을 가져와도 이만큼 기본기를 잘 지킨 완벽한 어떤 완결성을 가진 작품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인데 이거를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렬함 때문에 기피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일단 봐라. 후회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직도 뭔가 안 다룬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저희 녹음 시간 기준 1시간 35분이 지났거든요. 야, 너무 오랜만에 와서 완급 조절이 안 된 건지 한 편의 완결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작품에 비해서 이만 여기까지 하면서 물러나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냉.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저희는 이만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